수치상 저체중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체질량 지수가 18 이하인 경우를 얘기해요. 저체중은 비만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사망률 또한 정상 체중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그동안 우리 채널에서 비만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뤄왔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의 경우 마른 비만의 내용을 다루기는 했지만 너무 말라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은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지는 못했었어요. 비만한 분들의 경우 마른 거는 오히려 좋은 게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마르고 살이 잘 찌지 않는 분들의 경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찌지 않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마른 사람들은 어떠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지부터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속 행동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평상시 마른 체중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른 사람의 기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안상 말랐다고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좋은데요. 흔히 BMI라고 부르는 체질량 지수는 키에 따른 적정 체중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가 175cm, 체중 65kg이라면 65에다가 1.75를 두 번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체질량 지수의 값은 21인 거예요. 수치상 저체중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체질량 지수가 18 이하인 경우를 얘기해요. 저체중은 비만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사망률 또한 정상 체중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마른 체형의 사람들에게 잘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골다공증이나 기흉이나 결핵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어요. 이 중 골다공증에 대한 내용은 기존 채널에서 제가 한번 자세히 다뤄본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이 찌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의 노력에도 체중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질병으로 인한 문제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측에 한번 이제 보이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 질환들의 공통점은 바로 에너지 소모성 질환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질환성 체중 감량은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살이 급격하게 빠진 것이라면 이러한 질병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마른 몸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질병이 아닌 체질이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신진대사가 빨라서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살이 덜 찌는 체질이다 하고 하는 분들 중에 생활 습관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병이 아닌 체질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거나 혹은 살이 찌기 힘든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께서는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식습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3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무조건 운동량을 줄인 상태에서 고칼로리 위주의 식사량만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른 분들의 목적지는 단순히 지방으로 이루어진 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근육량을 채워서 정상 체중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라면 적은 양을 더 잦은 간격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4끼에서 6끼 정도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스스로 소식이나 편식이 심한 경우라면 이러한 식사에 있어서 부족한 영양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식단의 변화가 어렵다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라도 추가적인 보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또 매일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이 많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생선이나 기름이 적은 육류처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운동을 하면서 식단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건이 좋지 않을 때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입맛이 없어서 식욕이 잘 안 생기는 경우라면 침 분비를 자극하는 음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새콤한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나 신맛이 나는 과일 혹은 주스를 먹게 되면 침 분비가 자극되면서 떨어진 식욕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음식을 찾아서 먹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이러한 맛을 내는 음식을 조금씩 함께 먹는 게 음식 섭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부터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충제들까지 기존의 영상으로 많은 주제들을 다뤄왔었잖아요. 운동 방법이나 보충제 등의 다양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예전에 업로드된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께서는 유산소 운동을, 몸을 키우거나 체중을 증량시키고 싶으시는 분들은 근력 운동을 집중해서 하는 경향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적에 따른 운동 방식 자체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현재 몸 상태에 맞게 필요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랐더라도 심폐기능을 향상시켜서 체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하고,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나 탄력 있는 몸매를 원한다면 근력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두 가지 모두를 골고루 해 주어야 밸런스가 맞게 되겠죠. 또한 운동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단계별로 시작해야 되고 적절한 정도의 유산소를 항상 함께 해줘야 심폐기능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운동 기능이 같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하에 상체랑 하체를 번갈아서 해야 되고요. 근력 운동을 하는 날 사이에 유산소를 병행을 해야 체력 및 심폐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마른 체형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께 유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다뤄봤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마른 체형을 가지신 분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마련이에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들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 주신다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호전될 수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스스로의 자존감과 정신적인 편안함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